수술할 때 항상 들어가는 렌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거 작년에 봤던 건데 일단 수술 전에 어떤 약 쓰는지 또 진료실에서 눈 검사해야 되고, 백내장 수술은 대부분 급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 여부를 환자랑 상의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실에서 인공수용체 도수 계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내랑 동의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인공수용체를 어떤 걸 넣을 건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수술 후에 주의사항은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눈을 검사할 때 백내장 수술에서 아주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부터 시작해서 각막의 형태,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들 알아보고, 건강한지 내피세포도 알아보고, 또 동공의 크기는 수술 후에 시력의 질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 역시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의 길이, 녹내장이나 망막, 사시 같은 질환이 있는지, 눈꺼풀, 안구건조증, 실제로 해야 될 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랑 진료를 통해서 이런 걸 감독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용체 도수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눈의 전체적인 길이, 그리고 각막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 그리고 수술 후에 우리가 렌즈가 들어가는데 그 렌즈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빛이 쭉 들어와서 이게 모이고 한 번 더 모여서 망막에 형상이 맺히는데, 또 각막의 어떤 형태인지, 동공의 크기,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초창기에 발견된 공식인데, 결국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이 렌즈를 넣을지는 눈의 길이, 그리고 눈의 길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각막의 형태, 그리고 각 인공수용체가 가지고 있는 고리의 숫자, 여기 세 가지의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했었거든요. 눈의 앞에 각막의 형태, 길이 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지,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공식들이 나오고 기계들도 합쳐지고 그래서 이제는 기계 하나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나왔던 게 아이얼마스 자이스에서 나왔던 게 한 20년 정도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우스레이트에서 렌스타, 그리고 타프에서 나온 요, 현재까지는 요 세 가지가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실제로 뭐 성능의 차이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펜타캠에서 나오는 게 있긴 한데 요거는 아직은 주류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인공수정체에 넣는 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점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분도 내가 어떤 걸 넣어야 되는 상황인지, 또 각각의 비용부터 시작해서 주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데, 현재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가장 단순한 렌즈가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클라레온, 예전에 많이 썼던 아크리소프, 또 테크니스에서 나오는 단초점도 있고, 그 외에 종류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아주 특정한 거리는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안경을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아봤던 안과 의사들의 얘기도 봐도 딱 여기 거리 2m, 1m 여기 딱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커져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단초점인 경우에는 멀리 보는 때는 아주 선명하고 이건 좋은데 가까운 건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단초점 렌즈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난시를 같이 교정해주는 렌즈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게 한 10년 전부터 이제 확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었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여기 빛이 지나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빛이 퍼져서 들어오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인공수정체는 이게 불었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거리가 딱 맞았다가 멀어졌다가 자동으로 되는데,
아직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액체 형태에 된 렌즈를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지금은 이런 홈을 봐서 하고 있어요. 멀리 가까이 모두 잘 보인다는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단점은 빛이 먼저 보이는 게 꽤 많기 때문에 눈의 형태에 따라서는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면은 좀 밋밋하게 돼 있고 이 뒤쪽 면을 보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가운데는 이렇게 푹 들어간 부분도 있고 다시 이런 여러 가지 돌기 형태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빛이 들어오면서 한쪽에서는 멀리 가는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 정도 60cm 정도 되는 거리에서 들어온 빛이 또 모이도록 하고 또 하나는 한 3, 40cm 정도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빛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당연히 여기 아주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에서는 이곳에 손상이 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다음 렌즈가 이제 그 다음 렌즈인데 그건 조금 복잡합니다. 초점 심도라는 게 있어요. 초점 심도는 어떻게 이해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쭉 멀리 있는 것부터 가까이 있는 걸 보게 될 때 초점이 잘 맞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 심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뒤는 안 보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점 심도가 높다는 얘기는 가까운 거리부터 멀리까지 쭉 잘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전에 렌즈는 렌즈의 그냥 형태 또는 렌즈의 여러 가지 고랑 여러 가지 띠 이런 걸로 했었는데 이제는 초점 심도를 좀 높이는 렌즈가 나왔어요. 카메라를 이해하시면 눈도 이해하기가 편한데 카메라에서는 초점 심도가 조리개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쭉 줄여주면 초점 심도가 아주 깊어지게 되면 가까이 있는 물체부터 멀리 있는 물체까지 어느 정도까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조리개 이렇게 열어서 초점 심도를 낮게 하면 또 앞에 보이는 카메라 같은 정도는 잘 보이는데 그 뒤에는 훅 흐리게 가까이도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사람의 눈은 이런 형태를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당연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개선시킨 인공수정 형태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IS도 있고 BBT도 있고 또 심포니라는 렌즈도 있고 여러 가지 렌즈가 있는데 얘의 목적은 우리가 인공수정체의 원래 형태는 똑같지만 가운데 형태를 뭔가 좀 변화를 시켜서 초점의 심도를 이렇게 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한국에서 많이 쓰진 않은데 실제로 이렇게 가운데 조리개가 줄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은 렌즈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두울 때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고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렌즈가 시폰이라든지 BBT 같은 렌즈인데 이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형태를 좀 변화를 줘가지고 가까운 거리까지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일 수 있게 디자인한 렌즈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멀리가 잘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1m 거리 그리고 50cm, 40cm 거리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래프가 높을수록 잘 보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단초점 렌즈, 우리 테크닉스 렌즈라든지 아니면 옛날 아이폰 원피스 이 렌즈를 보면 멀리는 아주 잘 보여요. 만족도 아주 좋고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2m 정도 시작해서 1m 정도 들어오면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틸 수 있는 게 거의 1m까지예요. 아이엔스 보면 멀리는 조금 덜하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쭉 어느까지는 보이다가 1m에서 한 60cm 정도까지는 보여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 모니터까지는 어느 정도 보이는 BBT 조금 더 낮췄어요. BBT는 멀리 보이는 건 조금 덜하긴 하지만 조금 더 들어와서 1m에서 한 50cm 정도까지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BBT 렌즈 쓴 사람 동공이 좀 작은 사람들 아주 만족도는 좋아요. 다시 볼게요. 단초점 렌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곳에만 딱 잘 보이게. 그리고 BBT 같은 초점 심도 개선 렌즈는 한 60cm에서 70cm 정도까지는
네, 1.5디옵터니까 60에서 한 70cm까지는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게. 다초점 렌즈 페놉틱스 같은 경우는 한 2.5디옵터니까 거의 한 40cm, 50cm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운수정체를 선정하는 건데 단초점, 초점 심도 개선하는 뷰티, 페놉틱스. 사실 이 그림만 봤을 때는 페놉틱스가 다 좋은 걸로 나와 있긴 하지만 조금 과장된 면이 있긴 합니다. 멀리 보이는 것 셋 다 좋은데 중간 거리가 되면 단초점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 가까운 거는 단초점은 아예 안 보이고,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보이고, 페놉틱스 잘 봅니다. 그래서 안경 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페놉틱스는 거의 없이 지내지만 위로 갈수록 안경이 필요하고, 요 글레어랑 헬로는 뭐 퍼져 보이는 거거든요. 퍼져 보이는 건 밑으로 갈수록 심해요. 3개, 2개, 하나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자, 백내장 있었던 사람 또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네. 옛날 방식의 단초점 렌즈 넣으면 가까이 중간거리 잘 안 보이지만 멀리 어느 정도 보이고, 페놉틱스 같이 3중 렌즈 넣으면 가까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입니다. 밝을 때 가까운 거 잘 안 보이죠? 잘 보여요. 밝을 때. 페놉틱스 괜찮아요. 가까운 거리부터 멀리까지 잘 보여요. 한 페놉틱스 넣고 이제 야간에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들 만나면 굉장히 커져 보여서 나는 밤에 운전을 못하겠다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도 이런 것에 대한 건 반드시, 그러니까 가격이 다 비싸다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엔스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가까운 거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자세히는 안경 써야 됩니다가 이 회사의 주장이고, 마찬가지로 뷰티나 아이엔스의 주장은 단초점 렌즈 멀리 잘 보이는데 밤에 자기들도 밤에 어느 정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사용량이 꽤 많아졌어요. 정리하면 일단 수술 전 검사 잘해야 되고요. 길이는 1mm 정도, 0.3mm 정도 오차가 나면 한 1디옵터 정도 렌즈 도수 바뀝니다. 그리고 각막은 1디옵터 정도 오차 있으면 비슷해요. 그 정도 렌즈 도수가 바뀝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람 수정체처럼 이건 없고, 마지막으로 다초점 수정체 참 좋은데 야간에 운전을 주로 하시거나 뭔가 집중을 해서 딱 보셔야 되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교류를 잘 해야겠습니다.